네, 2020년 1월 28일 화요일 중앙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우한 폐렴 환자 2명, 강남, 일산, 평택 활보했다.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입국해 공항 검역에서 체크하지 못한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질보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방문하고 20일 귀국한 55세 남성이 네 번째 확진 환자로 판명됐다고 27일 밝혔다. 이 남성은 입국할 때 아무런 증상이 없었고 26일 확진된 세 번째 환자도 그랬다. 두 사람은 입국 후 증세가 나타난 후 여기저기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세 번째 환자는 병원, 식당 등을 돌며 74명과 접촉했다. 두 환자가 주변 사람을 감염시키는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커지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이날 전문가와 함께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나뉜다. 지난 20일 첫 환자가 발생했을 때 관심을 주의로 격상했다. 주의 발령 7일 만에 무증상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높아지자 경계로 올렸다. 정부는 또 우한 폐렴의 사례 정의에 근육통을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급 참모와 국가안보실 1, 2 차장 등과의 오찬 자리에서 우한에서 입국한 사람들을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항공사들이 23일 우한과 한국을 오가는 항공기 운항을 중단했는데 우한 폐렴의 최대 잠복기 14일을 감안하면 약 2,000명이 전수조사 대상이다. 문 대통령은 또 군 의료 인력까지도 필요하면 투입하고 군 시설까지도 활용하는 방식으로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정부가 우한시에 남아있는 교민 600명을 전 세계로 데려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무증상 감염자의 전파 우려가 더 커진다. 현재까지 4명의 환자 중 1, 2번 환자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 20일 확진된 첫 번째 35세 중국인 여성 환자는 인천공항에서 바로 격리됐다. 24일 두 번째 55세 한국인 남성 환자는 김포공항에서 열감시 카메라에 발열이 걸렸지만 교육을 받고 귀가했다. 마스크를 쓰고 집에만 있다가 인후통이 심해지자 관할 보고서에 신고해 선별 치료를 받고 격리됐다. 네 번째 환자는 지역사회를 돌면서 70여 명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환자는 지난 5일 우한시에 여행차 출국한 뒤 20일 귀국했다. 입국 당시 아무런 증세가 없었고 21일 감기 증세가 나타났다. 보건당국 조사에 따르면 이 환자는 이때부터 여러 군데를 다녔다. 평택의 모 의원을 2차례 방문했다. 약국, 리무진, 버스, 택시 등을 이용했고 가족과 접촉했다. 보건당국 조사 결과 현재까지 70여 명의 접촉자가 나왔다. 25일 오전 9시쯤 발열과 근육통 증세가 심해졌고 이날 보건소에 신고할 때까지 접촉자가 늘어났다. 26일 확진된 세 번째 환자 54세 한국인 남성은 20일 귀국할 때 증상이 없어 검역대를 그냥 통과했고 그대로 서울로 들어왔다. 22일 발열, 우한 등 몸살기를 느껴 해열제를 복용했다. 25일 간헐적으로 기침을 하고 가래가 나와 질본 콜센터로 신고했다. 이 환자는 증상이 나타난 이후 사흘간 돌아다녔다. 22일 서울 강남구 소재 의료기관 성형외과에서 치료를 받는 지인의 진료에 동행했고 이후 인근 식당을 이용한 뒤 서울 강남구 소재
호텔에 투숙했다. 23일 한강 산책을 나가 편의점을 이용했고 강남구 역삼동, 대치동의 음식점에 갔다. 24일 같은 성형외과에 갔고 오후에 고양시 일산의 음식점, 카페를 이용했다. 저녁에는 모친의 집에서 머물렀다. 이 남성은 25일 신고 이후 격리됐다. 접촉자는 74명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지혜보는 세 번째 환자 접촉자 중 호텔 종사자 1명이 의심 증상이 있어 격리됐으나 음성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접촉자는 증상이 없어 자가 격리돼 있거나 능동 감시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강원도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응급실을 찾은 15개월 아기가 우한 폐렴 의심 증상을 보여 국가지정 음압 격리 병상이 있는 강원대 병원으로 옮겨져 검사를 받고 있다. 이 아기는 원주에 거주하는 부모와 같이 최근 중국 광저우를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결과는 28일 오전에 나온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앞으로 지역사회 전파가 소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워낙 위험 지역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며 유입 환자가 검역에서 걸러지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다가 진단되니까 접촉자 일부가 발병하는 일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높아지면서 정부의 늑장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지난 26일에야 중국 전역을 검역 대상 오염지역으로 지정하고 의심 환자를 분류하는 기준을 확대하는 등 대응을 강화했다. 그나마도 이러한 조치는 28일 오전 0시를 기해 발효된다. 이에 따라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 이력이 있는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중국을 다녀온 뒤 폐렴에 걸린 사람을 격리키로 했다. 이전에는 우한시를 방문한 뒤 폐렴 또는 폐렴 의심 증상이 있거나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모두 나타난 사람만 격리했다. 이렇게 방역막을 좁게 잡아두다 보니 우한을 다녀온 뒤 열과 인통이 있는 두 번째 환자를 즉시 격리하지 않고 능동 감시 대상자를 분류했다. 그러는 바람에 접촉자가 75명이나 발생하게 됐다. 일본은 중국 우한시 등 후베이성 방문 이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대외 활동을 최소화하고 보건소나 1339 신고를 거쳐 의료기관을 방문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우한시에 남아있는 600명의 교민을 전세기로 수송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박능후 복지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범정부 대응에 나섰다.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은 감염 환자에 대한 전문 치료를 중점적으로 맡게 된다. 역학조사와 연구지원 등도 맡아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지원한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날 최근 14일 이내에 우한에 다녀온 학생과 교직원은 14일간 등교를 중지하라는 안내문을 각 학교에 보냈다. 평택시도 네 번째 확진 환자가 평택 거주자로 확인됨에 따라 지역 어린이집 423곳에 31일까지 임시 휴업령을 내리고 환자가 다녀간 병원은 이날부터 잠정 폐원 조치했다. 일산 지역 온라인 맘카페 등을 중심으로 우한 폐렴 세 번째 확진 환자가 고향 스타필드를 방문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질병관리본부는 환자 면담 등 사전 인터뷰와 현장 역학조사로 확인한 결과 세 번째 확진 환자는 고향 스타필드를 방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 번째 환자가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난 뒤에도 4일간 외부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 26일 오후부터 맘카페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세 번째 환자가 고향 스타필드 찜질방과 마트 등을 이용했다고 한다는 글이 여러 건 올라왔다. 네, 두 번째 기사입니다. 중국 출장 금지, SK, LG 비상령.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우한 폐렴이 확산하면서
임직원의 중국 출장을 금지하거나 자제령을 내린 국내 기업이 잇따르고 있다. 27일 산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28일부터 임직원의 우한 출장뿐 아니라 중국 전역 출장을 금지하기로 했다. LG전자는 사태가 번지자 중국 전역으로 출장 제한 지역을 넓혔다. 중국의 본사 역할을 하는 베이징 법인 등에 있는 기존 출장자가 역시 서둘러 국내에 복귀시키기로 했다. 중국 남부 광저우의 공장을 운영 중인 LG 디스플레이도 임직원의 중국 출장을 자제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역시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 철수 공고에 맞춰 해당 지역으로의 출장을 자제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시안에 반도체 공장을 두고 있다. 석유화학 업계 특성상 직원들의 중국 출장이 잦은 SK이노베이션도 사실상 중국 출장 금지령을 내린 상태다.